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용인시 박물관 교육 강사 송현정입니다. 친구들 추운 겨울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올해 2021년은 소해해, 신축년이라고 하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올해의 주인공 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멋진 소 모양의 작품도 만들어 보아요. 친구들이 직접 박물관에 나와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화면을 통해 만나게 되었네요. 아쉽지만 오늘의 영상을 보면서 각자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래요. 여러분, 선생님의 이야기가 조금 어렵다면 부모님과 함께 활동해도 좋아요. 자,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 보내준 활동지와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동지도 함께 풀어볼 거예요. 활동지를 펼쳐 가장 첫 번째 퀴즈를 볼까요? 친구들 각 해마다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두 12마리의 동물이 있는데요. 친구들은 무슨 띠인가요? 친구들의 띠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12마리 동물, 12지라고 하는 동물들이에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12마리 동물은 시간과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지키는 수호신이기도 해요. 자, 올해의 주인공은 어떤 동물이라고 했죠? 네, 바로 소입니다. 올해의 주인공을 찾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렇다면 올해의 주인공인 소는 어떻게 두 번째 동물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의 왕이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달하는 동물부터 높은 지위를 주겠다며 달리기 경주를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기뻐하며 저마다 빨리 도착하기 위한 훈련을 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훈련을 지켜보던 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시합 전날 가장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던 소의 등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마침내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소가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착하려던 순간 소의 등에 올라타고 있던 쥐가 껑충 뛰어내리면서 가장 먼저 결승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쥐와 소의 뒤를 이어 호랑이와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차례대로 도착하였고 그렇게 12지신의 순서가 정해졌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12마리 동물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각각의 동물들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동지도 함께 풀어볼 거예요. 친구들 활동지를 펼치고 첫 번째 동물인 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빈칸에 동물의 이름 쥐라고 적어보세요. 쥐는 몸집이 작지만 번식력이 왕성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모습을 보고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먹이를 물어오는 습성이 있어서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파란 박스의 내용을 보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쥐에 해당하는 박스를 줄로 이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12띠 동물의 특징을 친구들이 직접 모두 찾아볼 거예요. 힘이 세고 온순하여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조상들에게 소는 평생 사람을 도와 일을 하고 죽어서도 가죽과 고기를 남겨주는 고마운 동물이었죠. 그래서 단순히 동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식구처럼 소중한 존재였어요. 농사와 관련되어서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호랑이는 어떤 동물일까요? 호랑이는 사냥을 할 때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도 힘이 센 모습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래서 호랑이 꿈은 매우 좋은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꾀가 많은 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나요? 바로 토끼입니다. 토끼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약하지만 영리한 동물로 나오죠.
또 사람들은 토끼가 달에서 방아 찍는 모습을 상상하며 달에 사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끼 꿈은 벼슬을 의미해서 토끼 꿈을 꾸면 승진한다고 믿었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4마리의 동물을 알아보았는데요. 잠시 활동지를 보고 각각의 동물의 특징을 다시 떠올리며 줄을 그어볼까요? 상상의 동물, 용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용은 여러 동물의 장점을 모아 만들어낸 상상의 동물이에요. 사슴뿔, 소의 귀, 토끼의 눈, 낙타의 입, 뱀의 몸통, 배의 무늬는 조개 껍데기를 닮았고 잉어의 비늘과 독수리의 발톱 모양을 하고 있대요. 하늘을 날고 물을 다스리는 등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왕을 상징하기도 하는 신비로운 동물이죠. 여러 위인들의 꿈도 용꿈이 많다고 해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 율곡이이 등이 용꿈을 꾸고 태어났대요. 뱀은 다리가 없고 피부가 온통 딱딱한 비늘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고 나서 몸집이 커지면 허물을 벗는 특징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또 많은 새끼를 낳아서 풍요와 재물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고 믿었고 집이나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도 생각했어요.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동물 중 가장 똑똑한 동물이에요. 말에게 물리는 꿈을 꾸면 벼슬을 얻고 유명해지며 말에 올라타는 꿈을 권세를 얻게 되는 꿈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꿈은 길몽이랍니다. 양은 성격이 순하고 온화하며 욕심이 없어 평화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러한 성격과는 다르게 이마에 단단하고 억센 뿔이 있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또한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습관이 있어서 정직과 정의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자, 지금까지 모두 8마리의 동물을 알아보았는데요. 잠시 활동지를 보고 각각 동물의 특징을 다시 떠올리며 줄을 그어볼까요? 원숭이는 인간과 비슷해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동물이에요. 사람 다음으로 똑똑하고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옛 조상들은 원숭이띠에 태어나면 재주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꽃기호, 닭은 새벽을 알리고 빛이 비추어질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나쁜 귀신을 물리치고 미래를 알려주는 신성한 존재라고 믿어왔어요. 또한 출세, 부귀영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매일 알을 낳아서 자손 번창을 나타내는 동물이에요. 개는 야생동물 중 가장 먼저 사람과 함께 살아온 동물이에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는 동물이죠. 매우 영리하고 후각이 예민하고 시각, 청각도 뛰어나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집을 지켜주는 고마운 동물이에요.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서 풍요로움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은 돼지 꿈을 재물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꿈으로 꼽았어요. 자, 모두 12마리의 동물을 알아보았는데요. 활동지를 보고 각각 동물의 특징을 다시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줄을 그어서 완성해주세요. 그럼 앞서 소개한 12동물 중에서 올해 2021년 신축년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용인시 박물관 한쪽에는 소를 주제로 틈새전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간단히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해요. 친구들, 옛날부터 소는 사람의 많은 일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하고 고마운 동물이에요. 우리나라 토종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황소입니다. 흔히 한우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대표적인 소예요. 황소는 튼튼하고 병에도 강하고 온순하고 힘이 세서 오래전부터 사람을 도와 짐을 나르고 농사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죠. 몸통의 털이 모두 검은색인
체구는 일반 황소보다 작지만 튼튼하고 지구력이 강합니다.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흑우는 왕의 진상품으로 올려진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가치가 뛰어나다고 해요. 짙은 갈색과 검은색 무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인 칡소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수탈로 인해 사라져가던 칡소는 이후 많은 노력 끝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길러지기 시작해서 현재 약 1,500마리 정도가 자라고 있답니다. 이러한 이야기 이외에도 우리 조상 생활 곳곳에는 소가 등장하는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몇 가지의 그림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농사 짓는 풍경을 묘사한 경칙도 안에는 열심히 농사일을 돕는 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인 김홍도가 그린 그림 속에서도 쟁기질을 하는 소를 찾아볼 수 있지요. 또한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모습으로 12마리 띠를 동물을 표현한 12지 신도에서는 소가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축신으로 그려져 있어요. 신라의 장수 김유신 묘에는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돌에 12지 신상을 새겨 넣었대요. 여기에 등장하는 소상은 갑옷을 입고 있는 다른 왕릉의 12지와는 달리 평상복을 입고 있다고 해요. 희준이라고 불리는 항아리는 주로 봄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소 모양의 술항아리예요. 마지막으로 짚을 엮어 소머리 형태로 만든 12지 탈도 있네요. 혀를 내밀고 코에는 쇠꽃두레가 끼워져 있는 모습이 마치 진짜 소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나눈 틈새전 속 소의 이야기를 활동지를 통해 정리해 볼까요? 먼저 그림 속 등장하는 소를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농사를 짓는 소를 찾아보세요. 다음으로는 옛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등장한 소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김유신묘 탁본에 들어갈 내용은 무덤, 희준과 관련된 단어는 제사, 12지 탈에 들어갈 재료는 집이라고 썼나요? 이렇게 정답을 확인했다면 이제 소를 주제로 한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어땠나요? 오늘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12띠 동물 이야기와 함께 올해의 주인공인 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12띠 동물의 의미를 알아보니 옛 사람들의 생각과 소망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옛날부터 소는 우리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동물이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네요. 친구들 모두 올해의 주인공인 소처럼 성실하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2021년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용인시 박물관에서 만나길 기대하며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